안녕하십니까. 주먹대장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백야 김좌진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야 김좌진 장군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장군이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하여 고향에서도 감옥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군은 다시 큰 뜻을 품고 고향 떠나는 장면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군이 고향을 떠나온 뒤에 대한광복회원으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좌진은 경성으로 가서 옛날에 가까이 지내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대한광복회 인사들과 만나면서 다시 독립운동의 최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은 박상진이었습니다. 박상진은 좌진보다도 5살이 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호방한 성격과 의협심이 강한 것도 비슷했고 훌륭한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가슴 가득한 민족 정신을 갖게 된 것도 비슷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대대로 빛나는 가문과 재산이 많은 부호였습니다. 이들 재산을 독립운동에 모두 사용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총사령 박상진과 좌진은 대한독립의 큰 별이 될 것을 맹세하며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8월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 독립단체였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고 중국 만주에도 독립운동 기지를 두어 맹렬한 독립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만주에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만주에는 대한광복회의 부사령을 파견하여 총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좌진은 대한광복회원들과 함께 분자금 모금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 여기저기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며 드나들었습니다. 전국의 부호들에게 통고문을 발송하고 분자금 모금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부호들은 대부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고문을 일제 경찰에 신고하는 친일 부호도 있었습니다. 대한광복회원들은 친일파 부호들을 과감하게 처단했습니다. 대한광복회원들의 대담한 활동이 계속되자 일본 경찰도 긴장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광복회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좌진은 골목에서 일본 경찰과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일본 경찰을 때려눕히고 달아나기도 하고 나무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몸을 숨겼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 총사령으로부터 다급한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 막 남문여관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좌진은 남문여관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박상진 총사령, 김한종 충청도 책임자와 핵심 요원 김재풍 등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남문여관에서 비밀리에 술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진 총사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좌진 동지, 지금 당장 만주로 떠나야겠네. 예? 좌진은 박상진 총사령의 뜬금없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박상진 총사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광복회 부사령인 이진용 동지가 만주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네.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총책임자가 체포되었으므로 그 자리를 좌진 동지가 맡아줘야겠네. 그러니까 만주로 파견된 대한광복회 부사령인 이진용이 체포되었으므로 좌진을 부사령으로 임명하여 만주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좌진은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고 만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4명의 대한광복회원들은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고 나서 총사령 박상진이 전별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가을 깃든 압록강 너머 그대를 보내매 쾌히 내린 그대의 단심에 우리들 서약 밝게 해주네. 칼집 속의 용천검이 호련히 빛 발할지니 이른 시일 내 공세워 개선가를 불러보세. 함께 앉아있던 김재풍도 좌진에게 전별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오늘 동지를 만주로 떠나보내니 의를 향할 칼 나는 곳 그 마음 가을물에 밝게 비치도다. 많은 정성 합친 곳 능히 대업을 이루리니 서로 이겨 만날 때 큰 외침이 있으리라. 좌진도 즉석에서 자신의 마음을 시로 읊었습니다. 남하로 태어나 실수하면 용납해 주는 곳 없으니 뜻 있는 선비가 굳이 살려 하는 것은 다시 때를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헤어지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좌진이 만주 지역 부사령으로 책임을 맡아 떠나던 때가 1917년 8월이었습니다. 이날의 짧은 만남과 이별이 이 결의 형제들의 마지막일 줄은 하늘만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